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지원부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그 서버 제품군에 대한 보안 전략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제가 이 주제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백엔드 서버 프로덕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오시다가 지금 저희 층마다 이게 여기 앞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 보셨을까요? 윈도우즈 2003 서버가 얼마 전에 XP가 이제 서비스 종료가 된다고 한참 난리가 났었는데, 2003 서버가 이제 내년 7월 14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클라이언트 단도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긴 했는데, 2003 서버가 종료되는 이후에 보안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임팩이 올지 상당한 두려운 시기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그 서버 플랫폼 중에서, 서버 솔루션 중에서 윈도우즈 2012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한 통합 관리 제어 부분, 그 다음에 SQL DB, 특히 지금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일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익스체인지 2013에 대해서 새로 추가된 메일 기능들의 보안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2015년 7월 14일이면 날짜상으로 보면 굉장히 먼 얘기 같아요. 지금 1년하고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7월 14일이 저희가 매달 지금 이번 주에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보안 쪽하고 관리를 담당을 하시나요? 관리자분들이 아마 그 정기 보안 패치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윈도우 서버나 데스크탑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번째 세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TWC라는 큰 조직이 2002년, 2001년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 시큐어한 SDL 모델을 집어넣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보안 패치를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 인터넷 상황에서는 보안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크게 없다가 2001년에 SQL 취약점을 이용한 슬래머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고 뭐 님다라든지 코드레드 바이러스들이 번지기 시작했던 게, 그런 제품의 취약성을 가지고 바이러스들이 전파되고 뭔가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둘째 주, 그러니까 두 번째 화요일, 미국 시간이고 한국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 수요일 새벽 2시에 정기 보안 패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2015년 7월 14일이 날짜상으로 보면 그 두 번째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7월 두 번째 패치를 딱 내놓고 이제 윈도우즈 서버 2003에 대한 서비스는 더 이상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 데스크탑 OS가 아니고 서버 단위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입장에서는 사실 1년이란 기간이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계속 미뤘다 보면은 서버 사이드 쪽을 뭔가 마이그레이션하고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는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업 내에서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를 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버를 하나 사다 그냥 갈아 엎어치면 간단한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하드웨어 비용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라든지 호환성 부분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보면 결코 많이 남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보시고 점검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기술 지원 종료라는 거를 계속 발표를 하는지, 이제 어떤 분들은 XP 서비스 종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이때까지 배포를 해놓고 MS는 좀 무책임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워런티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품에 대해서 이게 2002년 10월 달부터 이제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그 TWC라는 조직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공시를 하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support.microsoft.com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사용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 지원 기간 정책은 서포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두 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 지원 단계고 두 번째가 연장 지원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각은 5년, 제품 출시일부터 5년이 끝나면 일반 지원 단계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연장 지원 단계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제품이 발표되고 5년 동안은 일반 지원 단계에서 이때는 모든 게 다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기능에 대한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버그에 대한 패치를 받는다거나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보안 패치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든 기능이 다 가능한 단계가 일반 지원 단계고요. 이 일반 지원이 이제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연장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많은 부분이 이제 서비스가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끝나는 게 제품에 대한 디자인 변경 요청은 더 이상 저희가 지원을 못 해요. 저희가 이제 DC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능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회사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패치에 대한 부분, 버그에 대한 제품에 대한 버그가 있어요. MS 어플리케이션 쓰다 보니까 사내 어플리케이션하고 충돌이 나요.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MS 제품의 버그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때는 일반 지원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저희 쪽 버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가 연결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거절이 돼요. 왜냐하면 조직 자체다 본사에 있는 그 개발팀 자체가 일부가 해체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패치를 만들려면 그 팀을 다시 불러서 패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부 유료로 지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비용이 패치 하나당 몇 억이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도 그 무료로 지원되는 부분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중단이 되고 EA 고객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컨트랙이라고 해서 유료 기술 지원을 맺은 고객에 대해서만 일부 이제 유료 지원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때도 계속 지원되는 거는 보안 패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보안 패치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제품에 대한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그대로 다 보안에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거는 제품에 대한 취약점을 공격자가 발견을 했는데 제조사가 패치를 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노출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놨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지원 단계에서도 보안 패치는 계속 지원을 하지만 10년 후에 이제 연장 지원이 모두 끝나게 되면 이때는 모든 부분이 이제 스탑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유료 지원도 이제 더 이상 종료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안 패치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03 같은 경우에는 2003이 2006년 3월 5일 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에 이미 일반 지원 종료가 끝났고 그리고 2015년 7월 14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연장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XP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저희가 10년 주기를 좀 더 넘어서 12년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더 연장을 했었는데 서버 사이드는 아마 그렇게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2003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14일이면 이제 모든 서비스 지원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중단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가 보안 패치를 더 이상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 발견된 제로데이 취약점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8에 대한 제로데이 취약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OS에 대한 이제 서비스 종료를 얘기를 할 때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OS에 올라가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 2003 서버 같은 경우 IIS 6.0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IIS 6.0에 대한 패치도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거고 2003에 올라가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6, 7, 8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웹 서치를 하거나 그렇게 쓰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를 계속 해놨다고 한다면 걔의 그 올라가 있는 펑션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서버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5월 말에 i8에 대한 제로데이 취약점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공격 코드가 나왔지만 이거는 아주 극한적으로만 나왔고 뭐 퍼지진 않아서 저희가 이번 달에 나왔던 패치에서 요거를 해결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XP에 대한 패치는 안 나오고 2003 i8에 대한 것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 되면
모든 게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도 제로데이 취약점 계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XP 모듈하고 윈도우 2003 모듈은 커널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같은 취약점이 계속 같이 보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방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iOS 6.0이라든지 그 2003에 올라가 있는 인터넷 프로 678, 그다음 단넷 프레임워크 1.2, 2.0, 4.0에 대한 부분도 모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3 서버 사이드에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인증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서버를 2003 서버를 CA 서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CA 서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신뢰된 루트 인증서 부분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정기 업데이트 할 때 석 달에 한 번씩 인증서 부분을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증서를 해킹해가지고 뚫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폐기 목록에다 같이 집어넣고 같이 배포를 해요. 그게 서버 사이트에 같이 배포 내려가면서 걔가 PK하고 연동을 해서 같이 그런 CA 인증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2015년 7월 14일 이후에는 이 부분이 더 이상 업데이트 지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설사 인증서 쪽이 뚫린 인증서가 있다고 해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해킹된 인증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인증서 부분은 그 뭔가 체인 동작해야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2013년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03 서버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37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레벨을 보통 세 가지 단계로, 그러니까 네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긴급 레벨이고 두 번째가 중요, 그다음 세 번째가 보통, 그다음 낮음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는데 긴급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을 경우에 그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중요 같은 경우에는 패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전파는 되지 않지만 시스템이 크래시가 되거나 블루 스크린이 뜬다는 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깨지는 등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중요 단계예요. 그리고 보통은 패치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여서 뚫릴 확률이 낮거나 아니면 다른 워크라운드가 있어서 거의 뭐 별 피해가 없는 경우. 그 단계인데 이 긴급 레벨로 나왔던 보안 패치가 37개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내년에는 약 이 정도, 보통 이 정도의 해마다 이 정도의 통상 이 정도의 개수가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해커 그룹들도 굉장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력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최근에 뭐 ATM기를 뚫는다는 그런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40개, 50개까지 발견이 되면 그 정도의 보안들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호환성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들이 보면,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하고 호환성 이슈가 가장 커요. 최근에 올라와 있는 2012라든지 2008 같은 경우에 2008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2011로 가려고 했더니 2012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이프 사이클 안에 있기 때문에 호환성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그 제조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내년이 되면 MS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 이슈가 발생을 할 때 그 프로덕트 쪽, 그 타사 제품 쪽에서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들도 MS에서 뭔가 API를 제공을 해주고 뭔가를 제공을 해줘야지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이상 제공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쪽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XP가 종료될 때 게임 업체 같은 경우, NC 같은 경우에는 XP에 대한 모든 게임 솔루션에 대한 지원을 똑같이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겠지만 2년, 3년에 갔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중지돼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원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프리미어 서비스 같은 경우 24시간으로 서버에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에 대한 크래시가 나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중단이 됐을 때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2003에 대해서는 이게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그 부분을 자체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사이트는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서버 사이트는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공격성이나 그런 걸로 받아 서비스가 다운이 되면 연속 그 서비스 비즈니스의 지장을 맞게 되고, 그리고 특히 컴플라이언스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이드 문서들을 보면 항상 보면 최신 패치로 유지해라, 최신 상태로 유지해라, 시스템을 최신으로 유지해라, 그렇게 계속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년까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패치는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패치가 이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기존에 나왔던 패치들이 중단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즈 업데이트나 그 서비스는 계속 가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은 다 패치를 적용하셔야 돼요. 특히 서버 사이드 같은 경우는 망분리가 되어 있고 이게 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곳에 보면 패치를 거의 서비스 팩을 안 까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잘하시는 경우가 3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심하신 경우는 2년에 한 번, 그렇게 다운타임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해킹 사례라든지, 지금 뭐 KT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형사소송까지, 그렇게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치 부분은 항상 최신으로 유지를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많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종료가 되면서 그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백신이라든지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면 패치가 없더라도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특히 이제 패턴 베이스로 그 뭔가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솔루션들은 패치가 없더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100%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항상 100%가 아니고 1%, 2%에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패치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해보면 운영 체제의 취약점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해커들이 이 취약점을 악용한 바이러스를 이제 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배포를 해요. 그럼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코드라든지 컴피그라든지 좀비 PC라든지 이런 뭐 C 서버를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실제로 백신 업체들이 감염된 PC에서 바이러스 샘플을 추출해요. 그리고 백신을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보안 업데이트는 첫 번째 단계에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달달이 이제 정규 보안 업데이트를 할 때 약 10개에서 평균 10개에서 15개 정도 보안 패치를 내놔요. 그러니까 OS 패치 같은 경우 항상 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패치는 4개인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CV 취약점을 보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 같은 경우 이번에는 59개의 취약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미리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한 2천여 개의 그런 보안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뭐 파이어폭스도 구글도 들어가고 국내에 있는 안랩이라는 하우리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이트 해커 그룹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의 블랙 해커들이 취약점을 발견하기 전에 미리 그거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POC 코드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면 저희가 그거를 공격 코드가 나가기 전에 만들어내는 게 패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 취약점을 악용한 패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15년 7월 14일이 되면 이 부분이 그냥 뚫려버리기 때문에 쭉 가는 거고,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전 조치가 될 수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엔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샘플이 있어야지만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솔루션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망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접근 제어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뚫리는 것들이 보면 사람이 가져가서 뚫리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USB를 꼽아서 뚫리고 관리자가 내 PC를 뚫려서 그런 부분이 뚫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솔루션은 패치가 계속 제공되는 최신 서버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2003 서비스 종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고요. 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제품군의 보안 전략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통합 보안 관리 부분에서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 세션들에서
첫 번째 이제 인트로 세션에서 보안 사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시면 11년에 올라왔던 기사들이 보면 마레어가 더 이상 이제 바이오스까지 내려가서 이제 바이오스를 이제 공격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다가 작년도 그런 외신들을 보면 이제는 카 해킹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핵티비즘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보안이 단순하게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 재난이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까지 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가장 이제 크고 이게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해, 그러니까 회사 부분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일으키고 그리고 최근에 어제 뭐 지난주 뉴스에 외신에 뜬 거 보면은 핵티비스라는 조직이 이 월드컵 스폰서에서 어노니머스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6월 2일에 미 법무부에서 조사를 해봐 미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쪽 해커를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 해커가 이끌었던 해킹 그룹이 약 12개가 되는데 그 해커가 그 입었던 침해가 그러니까 피해액이 우리나라로 하면 약 1조 정도 그렇게 됐고 실제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작년 대비 사이버 보안에 들어갔던 돈이 약 110조 글로벌하게 1,100불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10억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막는 부분하고 이미 뚫렸을 때 그거를 대안하는 부분은 훨씬 더 크게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에 대한 4월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미국 회계감사원, 그러니까 여기도 회계 자료니까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계감사원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2014년에 정보보호 사고가 발생했던 부분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오른쪽에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첫 번째가 물리적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떼갔거나 아니면 USB로 빼갔거나 그게 약 25%.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도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법규 위반, 그다음 세 번째가 악성 코드, 네 번째가 장비 결함이에요. 실제로 2013년에, 그러니까 작년, 요거는 2014년 4월 기준인데 미 연방 정부가 그 미국에서 정보보호 사건이 발생한 건수를 확인을 해보면 2013년에 61,214건. 그래서 2009년 대비 보면 굉장히 한 25%가 증가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도 굉장히 그 디도스 어택, 여러 차례 디도스 어택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정보 보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그걸 처리하는 기관들이 보안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을 해봤더니 보안관리, 접근통제, 설정관리, 책무관리, 우발성 계획, 플랜에 대한 부분을 전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미국 얘기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국내에 최근에 그런 사이버 공격 유형을 기업 부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버 공격, 그다음 PC를 직접 해킹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안 업데이트 서버를 이게 3사 디도스죠. 이게 실제 패치 그 PMS 서버를 해킹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웹 서버를 해킹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서버 공격 같은 경우에는 대응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자 계정이나 사용자 계정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암호 정책 같은 경우예요. 이거 굉장히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망법에서도 이 관리자 패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컴피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사례들이 있었어요. 서버 사이드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서버가 감염이 됐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제 그 서버는 컴피거 바이러스는 2006년도에 나왔던 바이러스예요. 그게 패치가
2008년도네. MS08026인데 2008년도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 패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패스워드를 다 똑같이 썼던 거죠. 특히 서버가 여러 대가 되면 이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패스워드가 다 틀리가 되면 이 서버에다가 윈도우즈 기능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쓰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똑같이 다 쓰세요. 그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나마 복잡성을 유지하신 경우면 덜한데 대부분은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보시면 그 디도스 어택, 노웹가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APT 공격이 사례가 있었지만 근데 그 외에 그런 보안 사고들을 보면 관리자 패스워드가 뚫려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에서 뚫리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접근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도 보면 기업에서 각각의 솔루션은 굉장히 많이 설치하세요. 패치는 PMS로 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 인증은 인증 시스템을 또 올리고 그다음에 백신 올리고 부팅할 때만 해도 어플리케이션 몇 개가 막 뜨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관리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최신으로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뚫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한 곳에서 통합 인증 접근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일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계정 부분, 그다음에 인증이라든지 접근에 대한 부분, PC 보안, 설정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윈도우즈 서버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 기능이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여기 광화문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잠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리를 다 없앴어요. 그러면서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워크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활성하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여기 로컬 소속이 아니고 본사 소속이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재택을 해요. 하고 화수목에 미팅을 몰아서 주로 회사를 오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저희가 기반 솔루션을 저희는 가장 완벽한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쓰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윈도우즈 8.1에서 다이렉트 액세스를 다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서버 단에서는 그게 시스템이 충분히 그 보안 설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VPN에서 아예 통과를 시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IPsec이라든지 DNSSec에서 아예 통과를 안 해, 랩 쪽에서 다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택이라든지 그런 게 다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해진 게 액티브 디렉토리를 가운데 두고 통합 인증을 하면서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윈도우즈 8.1에 올라오면서 다이나믹 액세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증 시스템들이 이제 받쳐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던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USGCB라 그래서 그 미국 그 FDCC라고 하는데 미 국방부나 아니면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PC 보안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베이스라인을 체크를 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으면 아예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좀 제한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통합 보안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D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서비스 쪽을 보면 인증 부분에 뭐 LDAP이라든지 DNS 기반의 디렉토리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커버로스 LDAP, 그다음에 X.509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무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아무아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2003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2012로 올라가면서 그런 아무아 인크립션 부분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고 그리고 뭐 DNSSec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보안 감사 기능이라든지 보안 기능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08 서버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2012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2008 이후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64비트 커널 패치 보호 기능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패치를 할 때 이게 인증되지 않은 패치가 깔려버리면 그거 자체가 바이러스성으로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8 이후부터는 64비트에 패치를 할 때 커널 쪽 메모리를 건드리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에 인증되지 않은 부분을 아예 맞게끔 블락킹을 걸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취약점들이 보면 대부분의 메모리 공격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그런 대규모 그 브러스터 공격 같은 경우에도 힙을 다 채워가지고 서버를 다운시키고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2008 이후 2012 특히 2012 같은 경우에는 이 힙에 대한 힙 매니저가 무결성 검사라든지 데이터 인코딩을 아예 블락킹을 차단을 하고 초기에 그런 손상이 있으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바로 종료를 시켜요. 그래서 힙이 다 차서 서비스가 다운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HK 로컬 버신 같은 경우에 주요 시스템 키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부분을 이제 가상화 시스템을 분리를 시켰고, 그다음에 뭐 DEP라든지 메모리 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ASA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이 계속 강화가 됐고요. 특히 서버 2012 R2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가장 강력한 보안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LSA 프로텍션인데요. LSA라는 거는 로컬 인증에 대한 계정 정보를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LSA ss.elsas.exe라고 해서 로컬 계정에 대한 보안 토큰을 관리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거에 취약점으로 해서 뚫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강하게 해서 디폴트로 LSA 프로텍션을 집어넣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리스트릭트 리모트 커넥션이라 해서 원격으로 들어갈 때 이게 허가되지 않은 장비나 허가되지 않은 인증 같은 경우 아예 차단하게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모바일에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증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차단하게끔 했고, 그리고 비트라커 같은 경우에도 처음 RT 때 나왔던 비트라커는 윈도우즈 RT가 제공하는 비트라커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호환성이 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8.1 이후에 올라가는 것들은 컨티전스 비트락이라고 해서 TPM이 이제 그 지속성의 그런 걸 지원을 해주면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비트락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다이나믹 액세스 컨트롤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2012 보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민감하게 되면서 민감 정보에 대해서 과거의 윈도우즈 쪽 보안을 보면, 서버의 보안을 보면 인증을 할 때 커버러스 인증 토큰을 아이디 패스워드 갖고 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DLC 기능은 접근 제어를 계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카운트의 부서 속성이라든지 층에 대한 속성을 여러 가지 속성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같이 제어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커버러스에다가 그런 추가적인 속성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암호 기법이라고 해서 커버러스에 암호 기법을 넣으면서 이 디바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 속성 어카운트를 확장시켜서 뭔가 기밀 문서를 접근할 때는 특정 부서에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자세하게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했고요.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SQL 쪽을 한번 DB 보안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거는 뭐 많이 보셨던 자료일 거예요. 대규모 이제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가장 이제 정보보안법이라든지 통신망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첫 번째가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위변조 방지에 대한 부분과 감사, 오딧 부분, 그 다음에 DB에 대한 암호화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거는 오픈 SSL 지금 이 아마 보완을 하신 부분이라면 최근에 4월부터 이 오픈 SSL 취약점에 대해서 하트브리드 취약점 패치하라고 굉장히 많은 공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는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는 오픈 소스의 SSL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SQL 같은 경우에는 오픈 SSL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시큐어된 SSL 기능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MS SQL의 보안성 부분을 보면 최근 5년간 보안 취약점이 타사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가장 적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제로 카운트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마켓시어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비용 대부분이 아니라 인스톨 베이스로 마켓에 약 46%가 이제 깔려 있었다고 봤을 때 사실 이 규모로 보면 작지는 않은 규모예요. 그렇게 봤을 때도 SQL에 발견된 취약점은 굉장히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MS SQL의 강력한 보안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TD 방식의 암호화를 하고, 그다음 칼럼 수단이라든지 단방향 암호화, 그리고 그러니까 SQL 2012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암호화 기법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제 2012는 SHA-2 256 이상으로 다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암호화 수준을 다 이제 수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업 같은 경우에도 2014부터는 백업할 때도 암호화를 할 수 있게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감사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TD의 기능 같은 경우에도
DB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릴 때 이제 자동으로 TD가 이제 올라가며 복화를 하고 그다음 디스크에 내릴 때 암호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IO 수준의 암호 복화를 진행을 하고 특히 이 암호화 키 같은 경우에도 익스터널 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외부에 EKM 솔루션을 따로 두고 거기에다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그 SQL DB 서버가 해킹이 되거나 아니면 망가지더라고 하더라도 그 키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2008부터 지원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감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각 테이블 단위별로 다 감사에 대한 쿼리가 다 남게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20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부분에 추가로 아무래도 보안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올려주기 위해서 Always On이라고 해서 고가용성의 그런 기능들을 이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일 쪽 보안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익스체인지 서버가 이제 최신 버전이 2013 버전인데요. 가장 강력한 보안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DLP 같아요.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confidential,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요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미리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앞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이 기밀 문서가 빠지는 게 메일상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2014의 DLP 기능을 키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 합병이라는 단어가 조합이 되면 이 메일 자체는 못 나가게끔 블러킹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부서 단위로 이 메일이 이쪽으로 나가는 걸 블러킹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구현이 되면 예를 들어 뭐 신용정보라든지 신용카드 번호, 주민번호 같은 것들은 아예 메일이 들어갔을 때 못 나가게끔 정책을 걸어버리면 사용자가 고의로 그걸 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쓰다가 실수로 나가는 것들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떠요. 이거는 이 DLP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블락킹이 됐다. 그래서 사후 조치도 관리자가 리턴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차단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에 대한 접근 부분도 모바일 대 승인된 모바일만 이제 추가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온라인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안티 백신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AV 솔루션을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2013부터는 디폴트로 AV 솔루션이 이제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익스체인지 온플라미스 클라우드 베이스의 온플라미스를 쓰겠다고 하면 익스체인지 온라인 프로텍션 부분을 클라우드 베이스에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메일 서버를 DNS가 저희 거를 그러니까 내부의 그 회사 거를 직접 바라보질 않아요. 클라우드에 있는 익스체인지 온 프로텍션으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얘가 거기서 메일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서버로 던지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보면 회사 내부의 메일 계정이나 메일 주소나 IP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부분도 데이터의 보관 위치를 한 군데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보안 진단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EA 고객 중에서 프리미어 컨트랙을 그러니까 유료 기술 지원이 된 고객사라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큐리티 오프라인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위험 평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SCM이라고 해서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프로덕트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다 만들어 놨어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엄청난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들고 가서 고객사에서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MS에 인증된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증된 그러니까 인증서를 가진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진단을 하는 거고 크게 이제 타겟팅 되는 건 네 가지. 윈도우즈 서버, 그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익스체인지 서버, SQL 서버. 그래서 주로 이제 감사가 뜨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이 서버가 우리 서버가 제대로 보안 정책이나 아니면 이 오딧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할 때 이제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4단계로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서베이를 해서 운영에 대한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서베이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요. 근데 이거는 보안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을 가서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끝나요. 저희가 그걸 들고 와서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모든 게 끝나고 그 분석이 끝나고 나면 분석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그다음 추가로 고객사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아니면 뭔가 다른 보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날리지 트랜스퍼를 해드려요. 저희 엔지니어가 실제 이제 지식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석된 보안 결과를 보고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는 대한 조치 가이드를 드리고 추가로 만약에 이 조치 액션을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이제 조치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샘플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이 조금 작은데 뭐 서버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크리티컬하고 어떤 부분이 작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취약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정책들을 위반된다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오퍼레이션 어세스먼트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요거는 담당 템이나 아니면 AM을 통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